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떨까요? 착하기만 한 사람이 복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는 듯합니다. 분명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나 자신이 이용만 당하고 무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사람들과 마주할 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착하다는 것은 결코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리고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착하면서도 강한, 즉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리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강해지는 6가지 방법.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무리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방법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한 말투는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 철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필요 없는 말은 삼가고 대화를 간결하고 정리된 상태로 전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빈틈없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선호를 분명히 표현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애매한 상황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비꼬거나 애매한 말을 했다면 그 의도를 진지하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상대방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단, 모든 상황에서 까칠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무리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리한 행동을 그저 웃으며 넘기면 상대방은 더 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무례로 간을 보다가 반응이 없으면 더 큰 무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풀지 말고 상대가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분명히 반응하세요.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도움을 주는 것은 미덕이지만 과하면 상대가 이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적당히 베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의 여건이 허락할 때 베푸는 것이며 베풀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성격적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을 어려워하는 성격이라면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을 통해 이를 극복하세요.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타인의 부탁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꾸준히 공부하며 성장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더 나아가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그저 옛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착함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만 착함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더욱 존중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호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은 단순히 무리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기술을 넘어 내 삶을 한층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며 자신감을 찾고 만만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